네, 이번 시간은 취업 원포인트 레슨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취업 준비하다 보면 참 고민도 많으시고요. 좀 불안하실 텐데 이 취업 원포인트 레슨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궁금증 물어봐 주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9월이고요. 하반기 공채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궁금한 점도 정말 더욱 많아지고 갈등도 많아질 시기입니다. 저희에게 들려주시면 함께 좀 이 시간 통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자, 취업 보기 카페 이정미 멘토님 그리고 이지연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스튜디오가 또 꽉 찼습니다. 네. 자, 우리 취업 준비생들 정말 어디다 물어봐야 할까 주저하셨을 텐데요. 다음 취업 뽀개기 카페 창을 열어놓고 우리 취업 준비생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카페 들어오셔서 Q&A에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네요. 바로 시작할까요, 이정 캐스터? 네, 152만 취업 준비생들의 공간이죠. 다음에 취업 보기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카페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도 또 많은 이 구직자들의 고민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네네. 사실 한 우물만 파다가 진로 변경하는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전문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그런데요. 네. 하지만 이렇게 한 가지만 공부를 하다가 또 진로 변경을 하려면 고민이 참 많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고민 그런 케이스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경기대학교를 졸업했다고 하고요. 올해 29살이 되는 학생이라고 합니다. 최근까지 세무사 시험을 보았고요. 1차는 합격을 했지만 이번에 2차 시험은 아무래도 떨어질 것 같다라고 써주셨어요. 그래서 급하게 취업으로 돌리긴 해야 하는데 사람인이나 뭐 인크루트, 공주모를 봐도 막막하기만 하고 답답하고 또 토익 같은 거 하려고 해도 세무사 공부에 여파가 있어서 스크롤 압박이 좀 있네요. 그런지 다시 새로운 걸 공부할 염두가 나지 않는다라고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진로 변경을 하려니까 이제 다시 일반 취업으로 돌리려고 하니까 일반 이 구직자들의 스펙과 좀 비교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인데 이분이 쌓아오신 스펙을 보니까 그럴까요? 학점은 4.5점 만점에 3.4점을 갖고 계시고요. 자격증이 참 많습니다. 다 이 재무 관련, 세무 관련 이야. 그런 자격증들인데요. 보험 설계사, 상급과 보험 설계사라고 써 있고요. 네. 또 증권 투자 상담사 있고요. 펀드 투자 상담사 뭐 아주 많습니다. 세무사 1차 통과를 하셨는데 이런 스펙이 전부다라고 써주셨어요. 이분은 원하는 직종은 이분이 전공했던 분야를 살릴 수 있는 금융권을 원하고 계신데 근데 영업이 너무 힘든 보험 설계사나 카드 영업은 되도록 하지 않고 싶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회계 재무직 취업을 원하는데 상담이 가능할까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네. 자, 스펙이 낮다고 해가지고 저는 얼마나 낮나 걱정을 했어요. 근데 이 정도면은 뭐 너무나 성실하게 놀지도 않고 스펙만 준비한 분 같은데요. 그러게요. 예, 신뢰가 갈 정도로 정말 뭔가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볼 때는 그런데 아무래도 뭐 경기권에 있는 대학을 졸업을 했고 또 세무사 시험을 보았고 1차는 합격을 했지만 2차는 아무래도 자신이 없으신가 봐요. 맞아요. 여러 가지로 좀 자신감이 떨어진 상태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멘토님 이런 분들 요새 많은 것 같아요. 자신감이 좀 없으신 분들. 네. 전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사연 주신 분의 스펙을 보자면 다수의 금융권 자격증을 취득하셨고요. 학점은 이제 보통 평균이세요. 높다고는 하셨지만 지금 친구들이 받고 있는 수준에 비하면 보통 수준이고요. 근데 이제 가장 고민은 어학연수가 없다라고 하신 부분은 어학점수가 없다라고 하셨던 부분이 고민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 같은 주요 금융권에서는 연령, 전공, 학력 등과 무관하게 스펙을 초월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입사 지원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럼 은행권은 그래요. 이제 스펙을 보지 않는다는 그런 건 아닐 텐데 현재 진행되는 금융권 이 채용 정보가 좀 어떻게 됩니까? 스펙을 좀 그래도 보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지금 열린 채용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8월 24일에서 9월 14일까지 하반기 서류 접수를 받고 있고요. 지금 현재 서류 접수 중이시죠? 네. 네, 좀 특이한 거는 지역 전문가 채용입니다. 해당 연고지를 둔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그리고 그 은행에서 인턴이나 봉사활동, 홍보대사 대외 활동 경력자를 좀 우대해주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좀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현지화 활동을 주력하고 있어서요. 뭐 미얀마어, 러시아어,
와 같은 좀 특이한 언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대해주고 있습니다. 네. KB국민은행은 우리은행에 비해서 채용 마감이 빠른 9월 9일까지 마감이신데요. 네, 역시 지원 자격의 제한은 없으십니다. 우수 인턴이나 자은행의 주식 투자 대회 수상자를 우대해주고 있습니다. 네, 열린 채용, 그러니까 스펙을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은 구직자분들 누구한테나 정말 말 그대로 문이 열려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은행권에 많이들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사실 모든 회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스펙이 인재를 보장해주진 않는다라고 하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입사를 희망하는 은행에서 서포터즈나 인턴의 경험이 있으시다면 입사에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구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금융계인 것만큼 엄청난 인재가 몰리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좀 변별하기 위해서 직무적성 검사를 통해서 역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 등을 강화하여서 좀 채용 시스템이 더 까다로워지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은행은 성실과 그 신뢰라고 하는 기본 그 채용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평가 지표에서 외국어 점수와 성적 다시 말해서 학점은 좀 배제할 수 없는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1금융권의 경우엔 스펙을 제외하더라도 좀 기졸업자보다는 졸업 예정자들을 선호하는 편이 좀 강한 편이어서 지금 사연을 주신 분은 좀 경력 단절 기간이 오래되신 편이어서 네. 취업 경쟁력은 좀 낮아 보입니다. 아, 그래요? 충격입니다. 이게 자격증이 이렇게 많은데 네. 저는 이 자격증을 평생 공부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야, 그런데도 안 되는군요. 자, 그렇다면 어떤 쪽으로 좀 취업을 하는 게 유리할까요? 네. 제2금융권이나 제3금융권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네네. 예를 들어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이나 제3금융권 중에서도 이제 캐피탈 같은 경우엔 은행권보다는 취업이 좀 용이하신 편입니다. 현재 광고를 하고 있는 합법적인 대부업의 경우에도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저축은행 등을 인수하고 있고요. 네. 이런 저축은행에서 좀 금융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신 분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직자들이 좀 편견을 가지시고 입사 지원을 꺼리시는 편이 많아서 실제 취업 경쟁률은 낮은 편이셔서 진입 장벽은 좀 수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금융권을 또 고집하지 않으신다면 세무사 공부를 한 그 지식을 배경으로 하셔서 사기업의 회계 직무로도 도전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근데요, 이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세무사 공부만 한 가지 의무만 이렇게 파 오셨잖아요. 그동안 뭐 직업 경험도 없으실 거고, 그동안 또 나이가 29살이라 이렇게 밝혀주셨는데, 사실 신입사원 치고는 뭐 적지 않은 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분뿐만 아니라 사실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고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공백이 많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고시 공부나 공무원 공부를 하시게 되면 뭐 짧게는 2, 3년, 많게는 4, 5년간의 공백 기간이 생기시는데요. 그렇죠. 예, 이런 경우에는 서류 전형에서 대부분 탈락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자사 양식을 갖추고 있는 대기업보다는 자유 양식을 쓸 수 있는 중소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을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력서를 쓸 때도 경력과 학력을 연대 기준으로 쓰시게 되면 공백기가 금방 티가 나겠죠. 그래서 경험이나 직무 중심으로 하는 입사 지원서를 쓰시게 되면 공백기의 단점을 커버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노하우고 요령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연대기가 아니라 직무나 경험 중심으로. 자, 그런데 공백기가 있다고 무조건 그게 안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 공백기에 뭘 했는지가 중요할 텐데 뭐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솔직히 좀 당황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식으로 대답하면 좋을까요? 네. 실제 입사 장면에서 졸업하고 아무것도 경력이 없으시네요. 그동안 뭐 하셨죠? 라는 질문을 받으면 당황해서 변명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 경우엔 차라리 솔직하게 자신의 소신대로 꿋꿋이 공부를 하셨고 그 공부 기간 동안 전공 지식에 대한 습득이 있으셨으며 그다음에 실패 경험을 통해서 일이 나한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싶다라는 것들을 어필하시게 되신다면 오히려 더 좋은 면접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좀 지혜롭게 좀 잘 대답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고시 공부로 인한 경력 단절 기간 이거 솔직하게 좀 말하고 지원 동기를 좀 열정적으로 표현을 하는 게 이거를 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어요.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사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항공 승무원을 희망하는 여자분의 이런 사연인데요. 많죠, 요즘. 제목이 제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고 또 눈물을 딱 붙여주셨네요. 네. 내용 살펴볼 텐데, 이분은요, 스튜디오스를 꿈꾸는 지방대 영문학과를 졸업한 여학생입니다. 네. 이분이 영문학과를 졸업하셨는데 토익이 750점대라고 하시고요. 흔한 자격증도 없다고 하세요. 이 국적기에 이 항공사는 꿈도 못 꾸고 국내 이 저가 항공사를 위주로 작년에 입사 지원서를 제출했는데 어떤 결과를 얻었느냐? 제주항공과 부산에어, 진에어 등의 항공사에 지원한 결과 이 중 2개는 서류 전형 합격을 했고 면접을 봤지만 1차 면접에서 탈락을 했다라고 써주셨어요. 네. 승무원이 어릴 적부터 꿈인데 자꾸 나이는 먹는데 이 직업이 가능할지 고민이 됩니다. 지금 당장 사무직으로 취업을 하려고 해도 문서 작성부터 경영학과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뭐 이래저래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 고민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요. 이분은 이제 스튜어디스를 희망하는 분 이런 고민이시군요. 네. 네, 여자분들은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스튜어디스를 좀 한 번쯤 해보고 싶은 그런 꿈들이 누구나 있잖아요. 맞아요. 홍선희 씨한테 그런 꿈꾸는 꿈이 분들. 있었죠? 저는 아니었지만 아니에요? 네, 예, 예. 주변의 친구들 보면 많이들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분 고민이요. 영문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토익 점수도 낮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자격증도 없고요. 뭐 저비용 항공사를 지원해서 서류에는 합격을 했지만 면접에서 또 떨어지셨고 네. 여러 가지로 좀 자신감이 정말 이분도 많이 결여돼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멘토님 스펙의 문제일까요? 뭐가 네. 문제일까요? 네. 우선 사연 주신 분의 스펙을 보자면 네. 스튜어디스를 희망하시고 좀 준비해 오셨다는 느낌은 드세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학 점수가 다소 낮으신 편입니다. 하지만 대한항공,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토익 550점 이상, 학점 2.5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셔서 지금 주신 그 사연 내용을 보자면 충족은 되는 스펙이세요. 그리고 부산에어 같은 경우에는 전문학사 이상이시면 전공 무관하게 누구나 다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렇군요. 의외로 지원 자격 기준은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제 미모를 많이 볼 것 같아요. 예, 미모나 또 이런 거로 좀 이렇게 성격이나 이런 것들 볼 것 같은데. 자, 이번 고민 소개해 주신 분 어떤 이 진로 고민 어떻게 좀 해결을 좀 해야 될까요? 네. 우선 승무원의 지원 자격이 낮기 때문에 대부분의 구직자들이 서류 전형을 통과하시게 되고 1차 면접을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오히려 스튜어디스에 대한 미련을 좀 갖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자신이 승무원이 되고자 하는 목적을 좀 분명하게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서비스 직종이 본인에게 잘 맞으신다면 굳이 승무원이 아니시더라도 호텔이나 비서직이라고 하는 직무에 도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직무는 굳이 경영학과나 호텔 경영학과를 졸업하지 않으셔도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실제 그리고 호텔에서의 근무하셨던 직무 경험이 나중에는 스튜어디스의 입사 지원에도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또한 항공사에서 일하시는 것이 좀 꿈이셨다면 항공사의 수속 또는 예약 발권 업무를 좀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수속 예약 발권 업무 지금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건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나요? 네, 항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채용 공고를 내거나 파견 업체 등을 통해서 주요 항공사의 발권 예약 업무를 하실 수 있는데요. 항공사 수속 업무의 경우에는요, 토익 450점 이상이시면 지원 가능하셔서 승무원에 비해서는 좀 까다롭지 않은 채용 조건을 갖추고 있고요. 네. 채용 인원도 많습니다. 또 앞으로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등의 허브 공항을 목표로 공항에 이제 신설, 증설될 예정인데요. 그래서 270조 원이 투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인천공항 역시 지금 3단계 건설 사업이 한창 중인데요. 2017년까지 약 5조 원의 공사비가 투입되어서 연간 수용 가능한 여행자 수가 4,400만에서 6,200만, 약 1.5배로 증가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여객, 운송 서비스업의 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항공사 역시 증편으로 인해서 승무원의 채용이 충원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해당 정보를 좀 빠르게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은 인접한 곳에서 근무하시는 경우 훨씬 유리하시겠죠. 그래서 해당 산업에 종사하시면서 승무원을 준비하시게 된다면 승무원에 대한 또 다른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요, 고민 말씀해주신 이분 나이를 명시하진 않으셨지만 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 좀 합격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써주셨어요. 근데 그렇죠. 실제로 제 친구가 그 업계에서 생각하는 뭐 나이, 연령, 마지노선이 한 28이다 이렇게 말을 해줬던 것 같은데 그때 딱 그 나이에 합격한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이가 크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나요?
우선은 스튜어디스의 지원 자격에는 공식적으로 연령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경우에 동종산업에 종사하시면서 외국어 능력을 좀 갖추시게 된다면 외국계 항공사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외국계 항공사의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으시고요. 서비스 마인드와 외국어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선발하시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네, 대표적으로 한국인 승무원을 좀 선호하는 항공사가 있는데요. 네. 뭐 예를 들면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거기 그렇죠. 예, 이외에도 카타르, 에티하드 항공사가 있는데요. 네. 특히 아랍에미레이트의 경우에는 지금 중동 지역에서 약 407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항공 산업을 지금 육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5년 하반기에 대규모 채용이 예정되어 있고요. 네. 2016년까지는 5천 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지금 삼성이 엊그저께 발표하시기로는 4천 명을 채용 예정하시겠다. 그룹사에서 발표를 하셨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시죠. 네. 예, 이렇게 어마한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직자분들께서 좀 준비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채용 조건이 또 한국에 비해서는 또 까다롭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고졸 이상의 팔 길이가 212cm 이상. 네, 영어 가능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유연하시고요. 뭐 아까도 외모 잠깐 말씀하셨는데 외모보다는 어떤 신체 조건에서 건강함을 좀 더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m 12. 야, 이거 팔 길이가 2m 12 이거 린치만 하는 거잖아요. 이거. 네, 아무래도 이제 짐을 올려드려야 되니까. 그쵸? 재밌습니다. 예. 맞습니다. 스튜어디스 뭐 선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현실적으로 나이 제한이 물론 없지만 네. 조금 어려웠을 경우에는 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루트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취업 원포인트 레슨 오늘도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과 함께했고요. 취업 보길 카페 이정미 멘토님 그리고 이지연 게스트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